동아시아 문화권은 지난 제국 이래로 수당 제국까지 중국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국, 일본을 포함한 베트남까지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꾸준하게 교류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율령체제와 유교, 불교, 한자 이렇게 4가지 요소들인데요. 이 4가지 요소들은 각각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살펴보기 전에 이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율령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령체제는 율, 령, 격, 식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율령, 격식이 4개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학 사학과나 역사교육과 1학년 때 가서야만 좀 공부해야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율령체제는요, 수당 제국 시대에 가서 완성이 되는데요. 이게 신라나 발해, 일본, 베트남에서 다 수용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의 삼성육부제는요, 발해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당과 차이점은 발해는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과 같이 명칭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육부도 이렇게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일단 3개씩 쪼갠 다음에 충, 인, 의, 지, 예, 신 해가지고 이렇게 유교적인 덕목을 반영하는 요소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발해 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는요, 당나라의 삼성육부 명칭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일본은 보면은 신기관과 태정관으로 구분한 다음에 태정관 아래에 좌우로 나눈 다음에 8개의 성을 조직하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큰 틀은 당의 삼성육부제에서 가져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제국 시기에 완성되었던 이 체제가 신라나 발해, 일본, 베트남까지 주요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유교. 유교는 한나라 이래에 한나라가 자기네 관학화한 이래로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이념이자 사회 교범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는 국왕 권위에 대한 영향력도 주고요,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날에도 대표적으로 지하철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지하철을 타면 우리는 그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본 예절로 배웠습니다. 네, 중국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유교 문화권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요 요소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불교는요, 마찬가지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왕족불 사상을 이야기하며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다 보니 왕실의 권위도 향상하고 학문이나 예술 발달에 크게 기여하면서 한중일 삼국의 불교는 각각의 형태는 약간씩은 또 차이 있어요. 한중일 삼국 간의 불교도. 하지만 큰 틀에서 차이점은 없다라는 거, 똑같이 대승불교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 한자. 한자는 일찍부터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가 됐죠. 그리고 우리도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한자를 공용어로 썼어요. 그리고 일본의 가나 문자도 마찬가지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자고요. 베트남이 지금 현재가 아닌 식민지 이전, 과거에 쓰고 있던 고유한 문자인 쯔놈 문자도 한자를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자 문화권 속에서 서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지금도 중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는 언어는 달라요. 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에 한자를 이용해서 필담이라고 하죠. 종이에다가 글 써가지고 대화하는 이 방식을 취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문화권의 이 4가지 요소들은 여러분들 한번 잘 파악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동아시아 문화권의 이 4가지 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한 가지 같이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당나라의 장안성인데요. 자, 장안성의 구조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각형의 도시예요. 그리고 도시는 바둑판형으로 조직되어서
이렇게 도로가 다 일정하게 계획도시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살고 있는 궁성은요, 도시의 북쪽에 위치해 있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있는 이 넓은 대로인 주작대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당나라의 장안성.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에 포함시키진 않지만 이게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쳐요. 자, 발해 상경성을 보면은요, 똑같이 네모 사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있는 주작대로 있고요. 궁성은 황제가 살고 있는 궁궐은 북쪽에 위치합니다. 물론 바도판형 구조는 아니지만 네모 사각형이라는 데에 있어서 당나라 장안성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본의 나라 시대의 일본 헤이조쿄. 네, 사각형의 도시입니다. 물론 옆에 이렇게 삐져나온 건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선 사각형이고요. 바도판형 도시 구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을 잇는 주작대로 있고요. 일본 천황에 살고 있는 궁성도 도시 북쪽에 있죠. 자, 이렇게 동아시아 3국은 율령체제, 유교, 불교, 한자와 더불어 수도까지도 비슷하게 만드는 이 동아시아 문화권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